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투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죠. 그럼 ISA를 열어야지. 딸이 ISA가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죠. 저축과 투자, 그리고 비과세 절세, 그리고 은퇴 준비까지 총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3마리도 아니고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요. 2021년 조건이 많이 완화되면서 상당히 호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5년 만기를 3년 만기로 축소했고요. 그리고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도입한 것이죠. 이렇게 조건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2020년 대비 2024년도에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냐고요? 194만 명에서 무려 587만 명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투자 잔고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6조 4천억 원이었던 투자 잔고가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32조 2천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리고 투자 성향도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는 주로 저축 예적금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예적금의 70%. 하지만 지금은 2024년도에는 예적금이 47%, ETF가 20%, 국내 주식이 18%로 주로 실적 배당형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ISA의 세제 혜택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200만원 투자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죠. 보통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했을 때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혹은 시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3천만원, 5천만원 수익이 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3천만원인 경우에는 2,800만원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15.4%가 아니라 9.9%의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려 6% 이상의 절세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즉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200만원과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자와 배당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ISA를 통해서 하는 투자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200 혹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그 이후는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이 저율과세된 이 투자 수익은 다른 금융소득과는 합산되지 않는 여기 자체 9.9%의 저율과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의 장점이죠. 자, 비과세 혜택, 저율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ISA의 잔고가 많이 늘고 했을 때 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혹은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로 옮겨갔을 때에는 연금 계좌에 따른 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전환된 금액의 최대 10%, 3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와 그리고 세제 혜택과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계좌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금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40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해 보시죠.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는 400만원의 15.4%인 61만 6천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세금으로 공제하게 되죠. 그래서 61만 6천원을 뺀 1,338만 4천원이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일 것이고요. ISA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는 서민형의 경우에는 비과세죠. 그래서 세금이 하나도 없이 고스란히 1,400만원이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만큼 비과세 혜택이란 것은 막강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ISA 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19세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이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넘을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19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나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 다 안 해도 됩니다. 2천만 원보다 적은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즉 2천만 원씩 5년을 계속 빼놓지 않고 2천만 원씩 계속 넣어서 1억을 채워도 되고, 혹은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한 해는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넣고 또 2천만 원 못 넣었다가 한 해를 건너뛰고 다음에 4천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매해 다른 금액으로 ISA 계좌에 입금을 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한도를 1억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ISA 계좌에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해서 총 1억 원 가까이, 혹은 1억 원이든 1억 원 안 되는 금액이든 넣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가입 기간은 무조건 3년을 지키셔야 됩니다. 2021년 전에는 5년이었지만 21년도에 3년으로 줄어들면서 이 3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ISA는 단기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1억 만들기. 직장 초년생 시절부터 1억 만들 목표를 정해놓고 초년생 시절에 ISA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와 저축, 비과세 혜택, 그리고 나중에는 은퇴 자금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렇게 만능형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SA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주식 직접 투자만이 아니라 ETF 펀드도 있어요. 중개형 ISA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신탁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펀드, ETF, 예금, 채권 이런 상품들이 신탁형 ISA에 들어있죠. 일임형 ISA는 IS 계좌를 운영하는, 자산 운영하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나의 투자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가 있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능형 계좌인 ISA에도 주의할 것이 있죠. 첫 번째, 1인 1계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융사도 한 금융사만 가야겠죠. 물론 한 금융사에 있다가 A라는 금융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 다른 금융사를 봤더니 더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금융사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계좌, 1인 한 계좌 한 금융사입니다. 1개의 금융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초년생인 우리 딸에게도 제가 ISA를 매우 강력하게 추천했는데요. 자, 추천한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드렸죠.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젊은 친구들이 자산을 축적하는데 제일 큰 게 뭐죠?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억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1억 만들기를 예적금만 가지고는 정말 재미없어요. 예적금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야죠. 투자와 저축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ISA 계좌, 그리고 주식 직접 투자도 하고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는 ISA 계좌, 투자와 저축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은 당연한 거죠. 비과세와 분리과세. 자,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실효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냥 급전이 필요할 때는 아주 유연하게 중도인출을 통해서 급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나중에는 노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연금 계좌에 넣게 되면 또다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 생애를 관통하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ISA 계좌의 혜택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일단 연간 2천만 원의 나입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좀 더 커질 것입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검토하고 있고요. 세제 혜택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입 한도를 올리고 비과세 혜택도 늘리고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고려하고 있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는 이러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니 앞으로 ISA 계좌에 대해서 추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혜택이 많은 계좌니까 여러분께서 꼼꼼히 살펴보셔서 투자 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